예술의 전당에서 국제음악제 하는 중입니다. 휴가 기간이랑 딱 겹쳐서 참 가기도 안 가기도 애매한데 작년부터 라인업이 정말 짱짱합니다. 예술의 전당에 장영준 사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운영 방식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되는 음악가들의 수준이 한 두어 단계는 높아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티켓 가격도 높아져서 약간 망설이던 차에 초대권을 제공해 주셔서 3가지 공연을 골라서 감상하러 가볼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연이 트리오 반더러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첼리스트 이설리스, 피아니스트 얀 리시에츠키 공연을 보러 갈 계획입니다. 이설리스 공연이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그 같은 날에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IBK 홀에서 열리더라고요. 워낙 호평 일색이라 꼭 한번 보러 가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 피아니스트님은 다음에 자주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설리스 첼리스트님의 공연을 선택했습니다. 반더러 트리오 공연은 IBK 홀에서 열렸는데 실내악에 최적화된 홀이잖아요. 이분들을 여기서 처음 뵙게 된 게 저한테 진짜 운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오 공연에서는 중앙에서 약간 측면에 앉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떤 자리에 가도 모든 공연자의 연주를 잘 감상하는데 보면대가 정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만큼 최적화된 자리를 공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이올리니스트 정면에서 모든 연주하는 모양을 볼 수 있었던 자리라서 제가 앉았던 이 중앙 좌석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악의 경우 저는 문외한까지는 아니지만 무지랭이 수준의 감상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논외로 한다면 클래식 음악에서 저에게 가장 미지의 세계로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클래식을 좋아하다 종래에 종착하는 곳이 실내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감상 이력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실내악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그래서 오늘 공연 감상평을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네요. 오늘 공연 감상평은 이제 갓 입문한 실내악 초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리오 반더러는 1987년 파리 음악원 재학 중에 결성된 트리오인데요. 바이올린에는 장마크 필립 바자베디앙, 그리고 첼로에는 라파엘 피두, 피아노는 뱅상 코크 모두 프랑스 출신의 음악가들입니다. 이 반더러라는 이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슈베르트의 곡이 있으시죠. 슈베르트의 독일 낭만주의 방랑자 이미지를 기려서 반더러라는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 음악가를 이렇게 만나러 가게 되는 경우에 그 음악가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반더러 트리오도 그랬습니다. 되게 낯선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처음엔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분들의 앨범을 들을 때도 여러 방면에서 낯설게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많았는데 실황 연주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실내악은 현들이 서로 깊이 교감하면서 끈적끈적한 유대를 자랑하는 그런 음악인데 이분들 음악은 좀 달라요. 현악기들이 각자 꼿꼿이 서 있고 그 사이에 피아노가 끈적하게 파고들어서 음악을 엮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바이올리니스트는 강페르라는 1800년대 프랑스 제작 바이올린을 쓰고 첼리스트는 조프레도 카파라는 1600년대 이탈리아 제작 첼로를 쓰는데 오래된 악기가 주는 풍성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첼로와 선명하고 짙은 음색을 내는 바이올린 사운드에 좀 적응이 필요했고요. 사실 드뷔시가 첫 곡이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 많은 관객분들이 처음에는 산만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감상만 말하자면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정 실수가 처음에 좀 잦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모닉스가 있었나? 이러면서 들었던 부분이 두세 군데 있었거든요. 첫 만남에 그래 버리시면 제가 엄청 긴장을 하면서 공연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공연을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공연이 되는 경우가 많은 악기가 제 경험상 바이올린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좀 편해지거든요. 편해지려던 찰나에 드뷔시 3악장이 시작됐습니다. 피아노가 포문을 열고 첼로가 저 멀리에서부터 모든 공간에 다 써서 저에게 엄습해오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극적인 몰입감을 끌어오더라고요. 그 싹 녹아드는 그 찰나에 바이올리니스트님도 이제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실내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경험상 무너지기 쉬운 악기는 바이올린이고 이걸 다른 분들이 쭉 끌고 가주면 제자리 찾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드뷔시 초기작이고 아주 나중에 발견된 트리오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되게 싱그럽고 근데 그걸 노장이 풀어내는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까 예술은 상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유용함을 증명하기를 강요받는데 이미 전성기가 지난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사운드의 깊이는 자 이제 그러면 깊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깊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약간 얘기를 해볼까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대중들은 마지막만 잘하면 환호한다고, 본인은 그런 게 싫다고. 그러니까 제 몸을 감싸고 도는 그 기운, 제 신체 반응, 어떤 호르몬들이 반드시 깊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계속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멜랑콜리함의 정수, 자극적인 무언가, 관능미,
장르를 넘어서는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이야기, 그런 게 깊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반드시 노장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장들이 섬세함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뿜어내는 무게감은 사실 젊은 연주자의 패기 넘치는 손가락 놀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새부터 그 노장들이 뿜어내는 그 이야기들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건 음악이라는 것의 특성이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 버리는 음악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러니까 스펙타클과는 다른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게 이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스메타나도 굉장히 연주 효과가 좋은 트리오죠. 2부에서 이어진 리스트, 트리스티아, 라벨 3중주 A 마이너 포함 모든 곡들이 연주 효과가 좋은, 기교가 돋보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한 파트씩은 있는데, 야금기를 잠깐 쓰는 그런 재미난 볼거리들을 처치하고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저 깊이, 그것이 한껏 느껴져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피아니스트님의 음색이 정말 탁월했고요. 현 둘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아름다운 음색과 더불어 잘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님도 후반부에는 아름다운 음색 뽑아내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탁월한 기교도 한껏 뽐내셨고, 그러나 제가 가장 반해서 돌아온 건 묵직하고 품이 넓은 첼로의 음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기 자체 음색도 좋은 것 같았고, 여러 번 반더러를 만나온 친구 말로는 지금이 첼리스트의 정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을 아주 잘 살리는 꿋꿋한 연주를 하다가 첼로의 말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의 틈새도 없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바이올린의 합도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트리오에서 옥타브 유니즌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빨리 실내악을 할 수 있을 만큼 바이올린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앙코르는 3곡을 해주셨는데, 친구는 너무 지쳐 보이는 어른들한테 너무 앙코르를 재차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긴 했죠. 그런데 이제 트리오 반더러께서 기꺼이 3곡의 앙코르를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곡 모두 너무 좋았는데, 저는 릴리 블랑제의 어느 봄날 아침에, 이 곡이 가장 좋았습니다. 블랑제 음악은 실황으로는 처음 듣는 거였는데 너무 싱그럽고 상큼한 연주였어요. 이런 곡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드보로자크의 피아노 3중주 둠카는 제가 예당 가는 길에 들으면서 이 곡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던 곡이었는데, 첫 앙코르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수쿠의 엘리지는 그 선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비극적이지는 않은데 엘리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마지막 앙코르로 잘 어울렸다는 생각입니다. 예술의 전당께 초대권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앞으로 남은 라인업 잘 살펴보시고 공연 가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연주자 라인업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예당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시죠. 반더러 여러분들도 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